두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걸 한번 터뜨리고 마는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분 계속해서 추적해 왔고요. 예산 결산 심사 때에도 계속해서 짚었습니다. 그래서 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 진행이 너무너무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감 질의 시작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무용전공 공대 교수인 김영숙 교수 R&D 사업 부분을 제가 봤더니 아직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이달 말께나 되어야 연구비 환수 같은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사안은 약속대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리 가서 챗GPT 배워오신 유니스트 상임감사님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감사가 이미 완료됐고 현재 최종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종감 전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총리로 격상이 되셨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과학기술계가 진짜 바라던 바입니다. 2번 슬라이드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5개입니다. 여기서 부총리님께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디죠? 많은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특히 이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 세 가지를 좀 중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중점이라고 해도 사실 다죠. 네, 5개 다죠. 과학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지금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부 성공 위해서는 부총리께서 큰 역할 해주셔야 된다. 3개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 조정 권한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관한 조정 권한 못 가지시면 아무리 부총리 격상이 됐다 해도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3번 슬라이드요. 그리고 지난달 17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대정부 질문 때 AI 관련해서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AI 거버넌스 관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라는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아까 답변하실 때도 같은 취지로 네, 대답을 기억합니다.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대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그동안 컨트롤 타워 역할로 부총리님 혹시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성공한 위원회 기억나세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이 하고 있었던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실 정통성을 좀 가지고 있고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보시죠.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의 경우만 봐도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상 위원회 기능을 보면 AI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예산 기능도 없고 내놓은 정책을 상근하면서 실행할 조직도 없어요. 그거 다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죠. 이게 실제로 지난 위원회의 회의 상황인데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전략 방향, 정책 방향, 법령 제정 방향에 대한 심의 의결 정도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곳이에요. 저는 위원회의 그림 그리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위원회가 그림만 그리고 부처가 해오는 거 숙제 평가만 하는 그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지금까지 위원회들의 실패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딱 그렇게 하셔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림 그리는 곳에서 책임지셔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사실 지금 위원회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권한을 다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총리로서 타 부처 장관님들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관련돼서 제대로 된 주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요. 그리고 AI 정책도 책임지고 그 안에서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앞에서 끌어주시기를 저는 진짜 강하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가능하시겠죠? 네,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요. 월드베스트 LLM, 국가대표 LLM은 과기정통부가 지금 주무부처죠.
네, 맞습니다. 이거 보셨을 텐데 이런 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좀 창피합니다. 소프 AI.kr 이거 HTTPS도 안 쓰고 이 아마추어 냄새 가득한 사이트 이거 뭔가 봤더니 왼쪽에 보시듯이 보험연수원에서 벌인 일이더라고요. 10월 1일 오픈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미리 했었습니다. 프레스 커버리지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나왔을 때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보험연수원장이 누구죠? 하태경 원장입니다. 그렇죠. 하태경 전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 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부총님이 예산이 AI 쪽 예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곳이라 수없이 많은 숟가락 얹기랑 빨대 꽂기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번 정권의 최고의 업적이 되어야 되는 AI가요. 오히려 정권의 최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할 정도로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보험연수원의 이 헛짓거리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치고 지금 관리 상태 너무 아마추어라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각 참여사 그리고 보험연수원에 경고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부총리로 격상된 뒤에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아까처럼 질문 나온 것처럼 도대체 대통령실과 부총리 사이의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 나오면 안 돼요. 부총리의 리더십 발휘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남은 시간 동안 김창경 교수님 나와주시죠. 디플정이 설치된 목표가 뭘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플정은 이제 그 국가의 행정 체계를 기본적으로 뭐 클라우드화라든지 AI 기반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네, 클라우드화 AI 기반.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 칸막이 없애고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디지털 정부로 가겠다 하면서 내세운 핵심 조직이었는데 디플정이 성공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방금 클라우드 말씀하셨는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자원 관련 대전센터 화재 때문에 국가 업무가 마비가 됐잖아요.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야 지금 정부가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 꾸려서 그동안 사실은 디플정이 했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12번 슬라이드요. 지난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디플정 예산은 약 1조 원 가까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어디다가 쓴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들이 예산에 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번 대전 화재 사건만 봐도. 그래서 저는 디플정 관련돼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부총리께 요청을 드리고요. 2015년도 G클라우드 처음 구축되던 시기부터 G클라우드가 민간 클라우드 전환 가로막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부총리님의 PPP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각자 나눠서 관리를 하던 완전히 다 쪼개져서 진행되던 과학기술 관련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디플정에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꼭 부탁을 드리고 그때 김창경 교수님 디플정위원회에서 초거대 공공 AI TF 담당자가 누구였죠? TF 글쎄 잘 현재 하정우 AI 미래 전략 수석 그리고 민간 맞습니다. 기반 네. 기반의 팀장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 맡았던 분이 그 TF 팀원으로 활동한 분이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이사죠. 지금 디플정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 두 분이 이번 사태 해결 위해서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 공동 대표로 지금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겠다. 저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 제대로 못 풀어내면은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격상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전 화재도 난 걸 보셨을 거예요. 디플정에서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플정에서 못한 건 못한 걸로 치고 거기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TF가 제대로 된 성과 낼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김창경 위원장님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저희의 예산이 1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저희 디플정 위원회는 그
2개 부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1조라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은 한 80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작년 그 올해 예산은 그 12월 3일 날 일어난 그 사태로 인해서 그 예산도 실제로는 많이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뭐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꼼꼼히 챙겼으면 지금 그런 그 국가정보 그 센터인가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뭐 클라우드 이중화라던가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사실은 여러 그 부처나 핵심 기관을 다니면서 제가 설득도 많이 하고 그랬으나 뭐 늘 나오는 예산 문제, 그다음에 규제 문제,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창경 교수님은 이석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실까요? 네. 그 김창경 위원장님,